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괜찮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목도 이제 막 잠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목소리가 좀 멋있어진 것 같아요. 더, 예, 원래 멋있었는데 아주 더 멋있어지고 아주 우렁우렁. 더 굵어지고. 약간 그런 하울링 예, 이런 게 여기 좀 이제 수염까지만 더 나오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수염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요새 투자한 기업이 좀 잘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참. 근데 감기가 뭐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버텨내야죠. 뭐. 버텨내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침 좀 하고 골골한 그런 상태로 월가 뉴스레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CES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뉴욕 증시에 좀 나스닥을 많이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사실 미국 증시 보셨던 분들은 네. 일단 맵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할게요. 지수 먼저 확인하고 왜 같이 이랬대 보도록 저랬대 하시는 거예요? 지수 먼저 보고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우존스가 0.06%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24% 상승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5%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0.04% 예, 정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지금 이 지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엄청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12시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맵에서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오늘 경제 지표가 일부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부 발표가 나왔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뭐 여러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에 따른 일부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가 조금 다시 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사실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고 하지만 오늘 장을 좀 보셨던 분들 특히나 뭐 최근에 좀 뭐랄까요? 많은 이제 변동성을 좀 주는 sek터들이 양자 컴퓨팅이잖아요. 양자 컴퓨팅. 네. 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또 크게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좀 올랐습니다. 사실 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뭐 50%, 70%, 80% 이런 식으로 작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로보틱스의 작은 기업들이 크게 올랐다가 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크게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 윗꼬리를 크게 단 거죠. 예, 그렇게 좀 빠졌었는데 일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요, 좀 로보틱스 관련된 산업 섹터들 그런 섹터들이 뭐 29% 또는 27%, 28%, 30%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이제 CES를 좀 앞두고 나서 엔비디아와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작은 기업들이 크게 주가를 좀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밈주식이란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트렌드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테마주. 그렇죠. 테마주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작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 일부 많은 이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로보틱스 관련된 섹터, 그런 산업군,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특히나 뭐 레이더나 뭐 여러 이러한 뭐 센서나 이러한 부품 회사들이 좀 크게 올랐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외에 빅테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3.4% 상승했습니다. 구글 2% 상승했고요. 메타 4% 상승했습니다. 메타도 지금 제가 맵을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메타. 정말 야, 진짜. 메타가 메타하는군요. 야, 진짜. 그러니까 M7 종목들은 예, 쉰다 싶으면은 우리에게 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구나. 에너지 응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엔비디아 그러기 싫을 때 봐요. 다들 이제 엔비디아 이제 왜 이대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나는 것인가? 네. 아니야 하면서 지금 딱 박스권 상단까지 맞아요.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차트. 주가 한번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았네요. 윗꼬리 달았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렸던 분들 조금 파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윗꼬리 살짝 달았는데 음. 거의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딱 근접한 것 네. 같아요. 오늘 젠슨 황의 사상 최고치인데요, 지금? 지금 사채예요 오늘. 예. 종가 오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아, 종가 기준으로 사채.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 네.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애플이 2위로 밀려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애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 갈 거예요 알아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어떤 주봉을 좀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네. 또 2주 만에 금방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맵으로서 오늘 밤 어떻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밤 엔비디아 저는 오늘 밤 젠슨항이 잘하잖아요. 뭘 잘해요? 이런 밤에 잘한다. 이 표현 위험한데 왜 그래요? 밤이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밤 잘하잖아요. 뭘 잘해요? 왜 그래요? 잠깐만요. 왜 아니, 그러세요? 아, 내가 음란마귀가 씌울 뻔했어요 지금. 자, 젠슨항이 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조 연설도 그러니까 잘하고 주어 딱 목적어를 딱 명확하게. 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뭐 잘하는 건 하나잖아요. 쇼맨십. 모르는 거죠. 아, 그래요? 왜 젠스랑 무시해요? 아니, 아침부터 목이 베이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기조연설이 오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1시 그렇죠. 좀 넘어서 있죠. 맞아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네.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블랙웰이나 루빈이나 여러 이러한 어떤 가이던스 아닌 가이던스, 뭐 그러한 기조 연설, 뭐 수요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 엔비디아 여러 제품적인 부분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CES를 앞두고 나서 사실상 AI다, 뭐 드론, 로봇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 특히나 자율주행 또는 로봇 관련해서 또 뭐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테마성을 좀 띠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젠슨항의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가 시장에서 그쵸.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폭스콘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폭스콘 실적이 대단하죠. 폭스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사실 엔비디아를 그냥 끌어올렸던 요인은 아마 폭스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자, 이러한 모멘텀은 사실 뭐 CES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CES를 보니까 뭐 그냥 그러네.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요렇게 없다. 근데 끝나고 나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이 그럼 여기서 끝나냐?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자, 이러한 모멘텀이 상반기 동안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휴머노이드가 일부 연말까지 해서 또는 여름부터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올해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좀 녹아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오늘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 오늘, 한번 볼까요?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제 지표 어떤 지표가 조사된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뭐 50을 상회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계속 확장 국면, 그러니까 확장 국면 아니고 계속 회복 국면이고 네. 서비스업 PMI도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뭐 일부 뭐 시장의 어떤 구매 관리자 지수나 뭐 공장 수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경기 지표 둔화에 따라서 시장이 일부 좀 출렁거렸다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상승폭을 조금 예, 반납했죠? 조금 계속 올라갔으면 했던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일부 좀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뒤에 가서 그 부분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부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일부의 익명의 관계자가 이 관세에 대해서 품목별 그리고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반박을 했어요. 저기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나왔죠? 예, 반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 가짜 뉴스다. 지금 관세 정책에 따른 어떤 변경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가짜 뉴스의 큰 하나의 예로 너희들이 보면 된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서 들었다. 익명의 관계자. 우리도 예.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했더라고요. 뒤에서 준비를 했지만 그 익명의 관계자가 트럼프는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너희들이 익명이라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얘기했다. 그냥 자,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루시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자, 리비안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인도량이 전망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빠지면서 루시드도 주가가 일부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리비안에 이어서 루시드도 인도량 전망치를 상회했다. 자, 이 뉴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로켓을 발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궤도로 이제 발사하는 그 로켓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기사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좀 끌어올렸는데 자, 그 부분은 아마 폭스콘의 실적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수요에 대한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폭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AI 칩도 지금 현재 주문 생산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폭스콘의 실적 자체가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 또는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폭증하는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6%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뭐 경기 지표가 일부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일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독일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자, 일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뭐 소폭 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기준 WTI 기준으로 봤을 때 73.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또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네요. 자, 원달러. 원달러가 그래도 좀 내려왔어요. 예, 어제도 뭐 국내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고 네. 예, 원달러 같은 경우는 1,46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8.1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우려가 됐었던 원달러 환율이 일부 조금 내려오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오늘은 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또 개인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이런 상황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따른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게 되면서 일부 원달러에 조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푸보 TV. 와. 230. 이 정도 올라야지 미국 주식이라고 그렇죠. 인정받는 거군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15%였던 시기도 맞아요.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맞아요. 30%로 올라갔을 때도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죠.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졌는데 네. 이제 또 조금 더 금융시장이 더 좀 뭔가 탄탄해지고 하면은 가격 제한폭을 풀겠죠. 위도 아래로 맞아요. 풀겠죠. 네, 좀 아, 더 경고해져야 되고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푸보 TV가 디즈니와 온라인 라이브 TV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약 한 260%, 뭐 거의 뭐 270%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230%였거든요. 뭐 지금은 제가 마지막에 종가 기준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일본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니 AI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자체가 중국 자율주행 차 회사예요. 자율주행 기업인데
홍콩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계획 발표 후에 주가가 또 2%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사실 지금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부품 회사들, 특히나 과거에 좀 각광을 받았다가 큰 실망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주가가 크게 빠졌던 루미나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정말 좋아했었던 기업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30%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부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멘텀이 뭐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협업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티모빌입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투자금액 하향 조정에 주가가 4%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4%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형은행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뭐 시티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월가의 많은 대형은행의 전망을 조금 개선되고 있는, 예, 그러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모금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대차 대조표 강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5%대 상승했는데, 비트코인 계속 사네요. 계속 이제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자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고, 네, 이게 지금 주주들의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게 뭐 대차 대조표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뭐 차트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주가가 같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트코인 100% 이상 올랐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맞아요. 더 자극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대체 무슨 회사인가? 비트코인 모금 회사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본업은 잘 하나요?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트코인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거 빼놓고는 언급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하회했네요. CEO도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만 거의 맞아요. 인터뷰를 하니까, 네. 사실상,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자, 그리고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청정 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서 수소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큰 폭 19%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뭐 주가가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이어져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뭐 조금 지켜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특히나 친환경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 뭐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로봇,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이렇게 크게 시세를 좀 줬던 기업들, 하지만 좀 몇 년 동안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크게 이제 주가가 좀 훼손됐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바닥에서 다시 또 튀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종목별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경기지표. 데이터를 보실 텐데요. 네. 사실 오늘 경기 지표가 일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1시 45분 한국 시간이에요. 11시 45분 또 12시 이때 이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부터 지수가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지표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경기에 대한 둔화,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기사로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같이 곁들여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좀 조정을 줬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가 이제 58.5를 예상을 했었는데 56.8이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일부 지수에서 일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 수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3%를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일부 시장에서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준비하셨는데 여전히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지금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공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도 올라와서 제가 오늘 사실 오늘 물론 장 초반에는 올랐지만은 네.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반영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네. 제가 장중에 그냥 한번 지금이 많이 탐욕 구간인가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구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 지표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이 공포 구간인가? 예, 이런 제가 좀 의아하게 좀 봤는데 지금 뭐 여러 이제 경기 지표에 따른 뭐 둔화나 아니면은 뭐 고점에 따른 일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는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탐욕 구간으로 가는 게 좀 정상이긴 한데 네. 자, 하여튼 오늘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fear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관세 관련돼서 제가 뭐 하나 해프닝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프닝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관세 품목과 관세 범위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를 가짜 뉴스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네. 비난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부 뭐 비난을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건 가짜 뉴스다. 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트위터, 즉 X에서 트럼프가 존재하지도 않는 익명의 제보자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 잘못된 관세 정책을 내보내는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예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먼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기사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트럼프 당선인 팀이 방위, 의료용품, 에너지, 그리고 주요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 관세니까 일부 각 나라마다 뭐 10%, 15%, 20% 이러한 보편적 관세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치적인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겠지만 이런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관세 품목들이 뭐 철강, 알루미늄, 구리, 뭐 주사기, 바이알, 제약 재료. 자, 이 부분 아마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그러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부 뭐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약간의 디테일한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건 좀 가짜 뉴스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보편적 관세에 따른 그러한 워딩 자체를 지금 가짜 뉴스로 이제 치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품목이나 이러한 어떤 분야 부분을 봤을 때는 일부 이제 관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골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서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안에는 이 관세 품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물론 이건 워싱턴 포스트가 가짜 뉴스라고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외신을 통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아예 가짜다라고 보기, 뭐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추후에 나오는 품목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방향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품목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침범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트럼프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예상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이만큼의 강도를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 되게 세게 해놓고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맞아요. 그러면 자기의 말에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노하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내 말에 힘을 좀 싣고 싶은데 나의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속내를 뭔가 먼저 이렇게 그렇죠. 보도해버리면은 뭐 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네. 너
네 지갑 줘. 그러면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갑을 왜 줘? 그럼 지갑을 안 줘도 되니까 연필 줘. 그러면 사람은 그래 연필은 줄게. 근데 저의 의도는 원래 연필을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근데 한마디로. 세게 얘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처음에. 세게 얘기하고 이거를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서 네. 나는 원래 연필을 갖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지갑을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협상의 카드로서 뭔가 숨겨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어떤 선취점을 취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먼저 내보내게 되면 네. 예 이게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서 이제 힘을 잃게 되니까 자 뭐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어 유희의 마법사인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예, 어쨌든 예. 관세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시장에는 조금 잡음과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또 이게 많이 화를 낸 이 모습이 원래 사람이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맞추면 더 많이 화를 내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리비아 내에서 이제 루시드 소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루시드도 좋은 보도록 얘기예요. 하겠습니다. 예,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격 인하 정책을 일부 내놨고요. 네. 그리고 여러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촉진이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량을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안에 이어서 루시드도 지금 인도량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 물론 테슬라는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다 보니까는 뭐 일부 주가의 변동성을 좀 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거 언제 망하냐 했던 그런 기업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 루시드를 20불대에 가지고 계신 20불이요? 20불대에 가지고 계신 제 지인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오냐. 네. 예, 이러한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리비안에 의해서 루시드도 지금 인도량을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흐름이 묘하게 좀 흘러간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유럽의 많은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폐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뭐 중국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전환을 사실상 크게 타이밍을 놓친 특히나 폭스바겐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뭐 리비안과 또 합작을 통해 가지고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뭐 8조 원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어떤 전환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안과 루시드라는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일부 그 기술력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내부에도 일하시는 분들의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안 팔리고 있다. 지금 뭐 인도량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리비안과 루시드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네.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네, 하지만 이 부분이 향후 어떤 방향을 보일지는 우리가 조금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루시드 인도량과 생산량 추이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나온 거예요. 분기별로 나온 건데요. 지금 옅은 하늘색이 지금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짙은 남색, 파란색이 지금 인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2023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다가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루시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인도량과 가장 큰 생산량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모멘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으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한 부분 한번 보게 되면 4분기에 3,099대 그러니까 어찌 숫자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적죠. 예, 작은 수량이긴 한데 3,099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예상치가 2,637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3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전년도 4분기 대비해서 78% 성장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분기 생산량 자체가 약 42%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2024년 생산량 전체
그러니까 2024년 전체 생산량 자체가 7% 증가한 9,029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목표치 9,000대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 연간 그러니까 생산량이 7% 증가했는데 연간 인도 대수가 71%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연간 인도 대수가 1,241대를 기록을 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전히 이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일부 이 생산량과 인도량이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시드 리비안 그러니까 사실 큰 기업 뭐 GM이나 포드 이런 미국 기업들은 뭐 모멘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전기차 기업 이렇게 좀 바닥에서 돈을 그동안 못 벌었던 기업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뭐 캐즘 극복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기차 기업들 보게 되면 네. 우리가 꼭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한데 테슬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그럼 전기차 생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일부 전기차 생산 그 줄이고 개발 있죠? 줄였죠. 줄이고 있었고 폭스바겐이나 일부 유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자체가 없어요, 거의. 예, 많이 이제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못하죠. 전환 자체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지금 루시드랑 리비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같이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에이 루시드 리비안 뭐 아직 뭐 생산 대수 해봤자 뭐 3,000대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도 않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 회사와 같이 합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캐파를 늘리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이나 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뭐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로켓 이야기 한번 네, 해볼게요. 로켓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네. 다음 주 첫 궤도 로켓 발사 예정이다. 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뉴 글렌이라는 모델명. 아, 로켓 이름이 로켓 이름이 뉴글렌이에요? 뉴 글렌인데 이르면 수요일에 플로리다에 있는 이 스테이션 로켓 발사 스테이션에서 이제 발사할 예정이다. 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우측에서 두 번째가 팔콘 9이에요. 스페이스 X의 팔콘 9. 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뉴 글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한마디로.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사에서도 뭐 우리 미 국방부랑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발사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네. 움직이고 있고 뭐 스페이스 X, 뭐 로켓랩 아니면은 뭐 지금 블루 오리진 할 것 없이 지금 여러 이제 발사 예정을 이미 어떤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발사 예정의 스케줄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주 항공에 관련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만약에 치열해진다면 아마 이 발사 비용 자체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산업군 자체가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발사가 된 후에 이제 성공이 돼야 시장에선 더 좀 자극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부 내용은 이러한 기사 내용이 좀 있었는데 팔콘 9보다는 또 깨끗한 연료, 액체 천연가스를 연소하면서 또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발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따른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와서 일부 뭐 전망이나 평가나 뭐 발사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군에 대한 움직임이 어땠는가 섹터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폭스콘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스콘은 사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마 뉴스로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젠슨 황이
CES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사실상 엔비디아 주가를 오늘 끌어올린 이유는 폭스콘의 엄청난 성장률, 특히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폭스콘 자체가 지금 애플의 아이콘, 엔비디아의 AI 서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분기 매출이 예상치 대비해서 예상치가 지금 13%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했는데 15.2%로 성장하다 보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 AI 칩 맞네. 지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뭐 물량이 밀려 있나 보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2월 매출 자체가 AI 서버 수요, 자동차 성장, 그리고 주요 부품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3%가 증가했다. 저 엄청난 증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 자체도 지금 폭스콘에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만들듯이 전기차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폭스콘이 최근에 좀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많은 이제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폭스콘의 이제 엄청난 이 매출 실적 자체가 지금 클라우드, 특히나 뭐 네트워킹 제품,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 서버, AI 서버에 관련된 그러한 매출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블랙웰의 수요, 블랙웰이 어느 정도 그 출시된 시기가 얼만큼 앞당겨질까 또는 루빈이 얼만큼 좀 앞당겨질까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자 그래서 이번에 CES의 기조연설 또 어떻게 또 나오는지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폭스콘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 한번 AI 붐이 살아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또 특히나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